지금까지도 선별해야 된다, 보편 지원은 안 된다는 생각 변함 없으십니까? 역시 기본 철학은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88%와 88.01%는 왜 차별받아야 됩니까? 그분들의 불만 때문에 저 어려운 분들을 적게 도와드려야 한다는 데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군은 확실하게 문민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성 국방부 장관도 고려해봄직하다 이런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굳이 군치순이 아니어도 저는 뭐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후보님이 만든 안에 의하면 이제 신생아한테 3천만 원을 배정을 해서 20년 동안 묶어놓고 20살이 되면 좀 늘려주자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뭐 정책에 대한 만능은 없고 미래 장기적인 정책이고 단기적으로 이제 문턱도 있죠. 두 번째 토론 주자는 바로 김두관 후보 그리고 박용진 후보입니다. 박용진 후보님 최근에 DP라는 군대 생활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드라마는 못 봤는데요. 그 내용 잘 알고 있고 뭐 만화로 한겨레 연재될 때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군내 부조리 때문에 보도 그런 내용인데요.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군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셨고요. 2012년에 제가 해고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모병제를 제안을 했었는데 이번에 좀 더 모병제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해서 박용진 후보께서 이렇게 정책으로 내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는 이제 군은 확실하게 문민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문민 국방부 장관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문민 국방부 장관이 나와야 하고 민간인 출신. 특히 저는 이제는 여성 국방부 장관도 고려해봄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점에 대해서 50초 다 됐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굳이 군치순이 아니어도 저는 뭐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 국방부 장관이 선다면 대한민국도 이제 권력의 핵심이 보다 균형이 잡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겠다 싶고요. 특히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용진 정부에서는 2008년 오바마 정부가 했었던 것처럼 40대 젊은 장관들이 여러 명 들어갈 거다. 10명, 10여 명 정도가 이제 들어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미 2017년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그렇게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국방부 장관이 그때 취임을 했었습니다. 이번 토론 주자는 이낙연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 지금 이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도 선별해야 된다, 보편 지원은 안 된다는 생각 변함 없으십니까? 역시 기본 철학은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들은 왜 빼야 되는 거죠? 세금을 더 많이 낼 정도의 소득이 생겼을 때는 일정한 혜택을 받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예를 들어서 기업이 크게 돈을 벌고 했을 때는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또는 정부로부터 지원이나 혜택을 받은 것이 있죠. 돈을 버는 데서 정부 도움을 받은 거는 서민이나 부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민들은 복지라고 해서 훨씬 작은 액수를 받죠. 그럼 좋습니다. 네. 88%와 88.01%는 왜 차별받아야 됩니까? 그런 경계선에 있는 분들의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불만 때문에 저 어려운 분들을 적게 도와드려야 한다는 데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후보님의 이 정의관념에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 더 많이 주자고 하지만 세입을 만들어내고 재원을 만들어내는 측면까지 보면 사실은 그 재원을 만들기 점점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부자들 이번에 그 상위소득자들, 사실 상위소득자 아닌 사람도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국가에 세금도 많이 냈는데 자꾸 배제당한다. 이러면 국가에 대해서 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세계 여러 나라가 시행하고 있겠죠. 일본- 어느 나라도 하고 있질 않지 않습니까? 부자들에게 똑같이 주어야만 세금을 낸다라고 한다면 아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수십 명이 있는데 그중에 몇 명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권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그걸 권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없습니다. 다음 1대1 토론 주자는 바로
김두관 후보, 이재명 후보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될까요? 기본자산 그 주장을 하시잖아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상태의 기본자산도 중요한데 문제는 소비 위축으로 수요가 감소해서 저성장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의 이전 소득을 소비를 증진시키고 골목 경제를 살리고 좀 말단부 경제의 모세혈관에 피가 흐르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가의 이전 소득, 즉 보편적인 뭐 현금 지원은 가급적이면 시한부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우리 후보님이 만든 안에 의하면 이제 신생아한테 3천만 원을 배정을 해서 20년 동안 묶어놓고 20살이 되면 좀 늘려주자는 건데 이게 경제에 좀 활력을 뺏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구조 정도 되고 그 구조를 아까 그 국부펀드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 국민연금이나 자산에서 운용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 4차 산업과 관련해 좀 생산적으로 투자를 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작하셔도 그 첫 수령자가 20년 후에 발생합니다. 네. 그 사이는 어떡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정책이 만능은 없고 네, 미래 장기적인 정책이고 단기적으로 이제 문턱도 있죠. 뭐 내년부터 지급한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기본자산제의 재원은 상속증여세 네. 한 10조 4천억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뭐 30만이 아니라 27만 정도 태어나니까 10조 4천억이 또 상당히 많이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문턱을 낮추는데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정책이신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신생아 기본 자산에 해당이 되거든요. 20년 후에 이제 청년이 받게 되는데 차라리 그 예산을 지금 현재 청년들에게 지금이 매우 어려울 때니까요. 그 지급 연령을 0세가 아니고 20세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